안녕하세요.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심리 상담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학문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는지 오늘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와 같은 질문이 바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뭔가 이상함을 경험하는 사람, 뭔가 불편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아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정의하는 내용이 바로 학부 수준에서 가르치는 이상심리학에 나와 있는 이상행동의 5가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통계적 기준, 주관적 불편감의 기준, 부적응의 기준, 사회규범의 기준, 절대적 혹은 이상적 기준, 이 5가지를 근거로 오늘은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5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중에 2-3가지에 해당이 될 때만 정상과 이상에서 이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먼저 통계적 기준이에요. 통계적 기준은 정상분포, 정규분포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정규분포라는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정규분포예요. 그래서 평균치가 될 때 가장 점수가 높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평균에서 이 표준 편차만큼 일탈될 경우에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능검사라면 1표준 편차가 15점이고요. MMPI라면 1표준 편차가 10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도구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표준 편차, 이게 이제 1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2표준 편차만큼 일탈이 될 때 이쪽 부분을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지능검사라고 한다면 평균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지능이 15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점이 평균이에요, 지능은. 그래서 15점을 빼면 1표준 편차, 30점을 빼면 2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70점 미만을 지적장애라고 부르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100점에서 30점을 더하면 2표준 편차가 넘는 거죠. 그럼 130이 넘는 경우도 이상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통계적 기준에서는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들이 보통 지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명재 이런 식으로 부르죠. 천재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또 문제점은 좀 있고요. 경계선 수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경계선 수준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우울증 척도를 했더니 우울증이 28점부터 우울이다. 그러면 27점인 사람은 괜찮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좀 어떻게 볼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면 각각의 기준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기준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주관적 불편감의 기준. 이건 스스로 불편감을 느끼는 거에 따라서 이상으로 규정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사람에 따라서 정상과 이상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주관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 이상의 기준이 된다고요? 아, 내 스스로 힘들어, 마음이 힘든데 이렇게 느끼는 것, 그게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부적응의 기준이에요. 인지, 정서, 행동, 생물학적인 기능 저하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인 부적응을 경험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는데 인과관계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뭔가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응과 부적응의 경계도 좀 모호하죠. 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부적응을 경험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직장도 직장 나름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단점은 있죠. 자, 그 다음은 사회 규범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회마다 지키고 있는 규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일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문화적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 상대성. 여러분들 명절 같은 때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고스톱을 치거나 윷놀이를 할 때만 해도 어때요? 야, 왜 동네마다 기준이 달라? 야, 우리 동네는 이래, 니네 동네는 이래, 이러면서 서로 설왕설래 할 때가 있죠. 네, 설전을 할 때가 있어요. 설왕설래가 아니라. 네, 그런 것처럼요. 하다못해 윷놀이도 이렇게 기준이 다른데 사회적 규범은 어떨까요? 그리고 각각의 가정마다도 규범이 다를 수 있어요. 야, 우리 집은 통금 시간이 밤 10시야.
우리 집은 밤 12시야. 이런 식으로 다르죠. 그런 것처럼요. 세부적으로 보면 나라에 따라서 뭐 동양 문화권, 서양 문화권에 따라서 규범이 다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기준의 모호함이 있고요. 이 기준의 모호함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규범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솔직히 말하면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고 큰 문제 없이 적응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분이시라면 이 사회에서 이런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절대적 이상적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학자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사랑하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일할 줄 아시죠? 네, 이 정도는 다 되실 거예요. 문제는 인본주의를 이야기한 로저스예요. 완전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 정상이랍니다. 완전한 기능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욕구 단계 이론을 얘기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숙한 인격이 정상이랍니다. 자, 성숙한 인격, 이게 제일 문제가 커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숙함의 정도도 달라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인격은 언제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매슬로우의 기준으로 따지면 죽기 전에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것처럼 기준으로서의 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절대적이거나 이상적이다.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나 이상적 기준은 적용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행동의 5가지 기준을 조금 학문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바꾼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통계적 기준은 주로 심리검사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심리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제 규준이라는 게 있죠. 심리검사 도구마다 규준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고 몇 점 이상이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검사 결과로 주로 통계적 기준을 얻게 되죠. 그 다음은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가. 요즘에 내가 울적해, 좀 슬퍼. 불안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내 스스로 혼자 못 해낼 것 같아. 이런 포인트도 필요하죠. 내가 스스로 못 해낼 것 같아. 이걸 못 이겨낼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호소 문제로 해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부적응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내는 데 있어서 어떤 슬픔 때문에, 어떤 불안감 때문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때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사회 규범의 기준은요. 제가 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거나 그렇게 뭐라고 질문하냐. 선생님 슬프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혹시 선생님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해주시는가요? 선생님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라고 반응이 오시나요? 아니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사회적 규범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저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절대적 이상적 기준은 솔직히 좀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러한 5가지 이상행동 기준 가운데 2-3가지에 해당이 될 때 이상으로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그래서 이상과 정상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인가. 왜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상담 쪽 대학원에서 심리평가, 정신병리나 이상심리학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솔직히 이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의외로 나오는 내용이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5가지 이상행동의 기준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심리학의 거의 청기누설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상행동의 5가지 기준. 왠지 아세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저희 애가 이만저만한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제 친구가 이런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선생님, 어떤 사람을 상담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상행동의 5가지 기준의 강의를 딱 하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해요. 딱 손가락 5개만 듭니다. 네, 뭐예요? 이상행동의 5가지 기준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지, 선생님의 자녀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지, 친구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지, 어떤 사람을 상담해야 될 것 같은지,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